이미 좀 불장이 시작된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비트코인은 단기로 봐도 좋고 중기로 봐도 좋고 장기로 봐도 좋지 않을까.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어떤 자산하고 비교를 해봐도 코인 불장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해도 꽤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기회가 있는 거는 좀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차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언제 떨어지나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아주 조금 떨어졌어요. 한 2.5% 정도? 52,800 정도가 고점이었는데 횡보가 계속됐죠. 2, 3일 정도 계속 횡보하다가 방금 전에 보니까 좀 하락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승한 거 대비 얼마큼 떨어졌나, 조정이 얼만큼 올지 뭐 그런 걸 판단할 때 쓰는 거거든요. 위에서 두 번째 걸로 하면 됩니다. 이거 클릭을 하시고 밑에 있는 여기를 클릭하고 올라가는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주로 보는 구간은 뭐 요런 구간들이에요. 사실 38이나 0.5, 618 요런 구간들을 주로 보는데 많이 떨어지면 382까지 떨어질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거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 생각에 바로 이렇게 382까지 떨어지지는 잘 모르겠어요. 382까지 떨어지면은 47,000까지 떨어질 수 있고, 제 생각엔 여기쯤에서 지지가 걸리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여기가 한 49K 정도 되는데 뭐 이대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건 신의 영역이에요. 피보나치 되돌림은 그저 예측하는데 가이드라인 뭐 요 정도만 됩니다. 여기 뭐 이렇게 이거는 산수가 아니잖아요. 요 숫자까지 49,426 여기 딱 찍고 간다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는 거예요. 대략 한 여기에다가 매물대가 여기 있으니까 뭐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저는 피보나치 되돌림보다는 매물대를 더 많이 신뢰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기 한 49,932 뭐 요쯤에 매물대가 좀 있잖아요. 직전 매물대. 여기쯤에서 지지를 받거나 아니면 많이 빠지면 여기까지 빠질 것 같습니다. 한 48K나 49K 정도. 이게 좀 미국 가격으로 보는 좀 훈련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업비트 가격에는 김프라고 하죠.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게 끼기 때문에 업비트는 차트로 보기에는 조금 약간 좀 오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바이낸스 현물 차트를 위주로 보거든요. 미국 달러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제 생각에 많이 빠지면 한 여기까지 정도 빠질 것 같은데 뭐 진짜 많이 빠지면 여기까지도 빠지겠지만 거기까지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다리는 하락은 잘 오지 않잖아요. 저는 이게 조금 떨어지길래 그냥 하루치 더 사자 하고 저는 한 번 더 샀어요. 원래 하루에 제가 0.01개씩 매일 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좀 떨어지길래 그냥 이렇게 떨어져 줄 때 좀 더 사자 해갖고 한 번 더 샀습니다. 내일도 뭐 똑같이 살 거고 혹시나 더 떨어지면 또 한 번 더 살 예정이에요. 지금 한 두 번만 더 사면은 이제 0.5개를 채우게 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샀는데도 수익률이 괜찮지 않습니까? 18.4%. 아직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장 시작도 안 했는데 18.4% 수익이고 수익 금액도 530만원. 이건 와이프 계좌인데 와이프 계좌는 순수하게 업비트에서만 계속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진짜 수익률입니다. 뭐 샀다 팔았다도 안 했어요. 그냥 계속 사고만 있습니다. 제 생각에 저랑 같이 모으기 시작했으면 이거랑 수익률이 큰 차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고래동 공부 같이 공부하는 고래 식구들 보면은 고래 식구분들도 대부분 수익률이 한 18%에서 한 20% 정도? 요 정도는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분할 매수하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분할 매수 하신 분들은 수익이 좀 난 것 같고 떨어지면 사야지 하고 기다리셨던 분들은 좀 많이 못 사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계속 올랐잖아요. 그래도 요때는 좀 많이 빠졌었잖아요. 요때가 뭐 한 5,700인가? 5,500인가? 뭐 거기까지 빠졌을 거예요. 그때 좀 샀으면 그래도 수익이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또 조금 빠졌죠. 지금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데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일 수 있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런 느낌으로 사고 있어요. 지금 7천만 원인데 이거는 비트코인은 한 2억짜리다. 2억짜리를 7천만 원에 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살 때 그렇게 좀 많이 어렵진 않더라고요. 제가 한 72만 원씩 지금 계속 사고 있거든요. 0.01개씩. 그래서 매일 사는데 힘들면 지금 2억짜리를 싸게 사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사고 있다는 뜻이지 뭐 여러분도 사세요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싶으면 사시면 되고 판단은 네, 본인이 하시면 됩니다. 하락하고 손해를 본다고 해서 뭐 제가 책임을 지거나 뭐 사과를 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더 손해보는 거니까 잘 생각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매일매일 0.01개씩 매수를 할 생각이고 이렇게 하락하면은 추가 매수를 조금씩 더 할 생각이에요. 만약 큰 폭으로 빠졌다, 진짜 여기까지 빠졌다 하면은 하루에 뭐 한 5일치 0.05개씩 요만큼씩 매수를 해볼 생각입니다. 많이 빠져줬으니까 네, 그럼 좀 더 사도 좋잖아요. 여기는 좀 금액대가 되게 좋은 금액대거든요. 네, 여기까지 떨어져주면 반등하기 너무 좋은 곳이라서 여기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사도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지 안 올지 모르겠어요. 네, 요즘에 ETF에서 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하여튼 저는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아저씨죠. 네. 로버트 기요사키 형님. 이분 연세가 꽤 되세요. 이제 한 70대 정도 되지 않았나요? 제가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60대는 확실히 넘었고 70대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네, 몇 년생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이분이 저는 기요사키를 상당히 신뢰합니다. 진짜 그렇게 될까 하는데 이분 말씀하신 대로 되더라고요. 이분이 한 2021년쯤에 이때 비트코인 엄청 불장이었거든요. 막 한 5만 달러에서 6만 달러 막 요 정도 됐었는데 비트코인 지금 거품이 많이 꼈다. 아마 2만 달러까지는 떨어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진짜 떨어졌잖아요. 물론 이거보다 좀 더 떨어지긴 했지만 이 이후로 21년에 15,000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저는 잘 안 그려졌거든요. 지금 이렇게 비싼데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고? 많이 떨어지면 그때 사야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기요사키 아저씨가 말씀하신 대로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15,000대도 사고 2만이 붕괴되면서 계속 분할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2만 아래에서 한 3개 정도 샀었거든요. 그러면 한 15,000달러면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한 2천만 원 수준이었거든요. 물론 이 가격에 다 3개를 샀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이 가격에는 많이는 못 샀어요. 더 떨어질 것도 같아가지고 저는 한 13,000까지 사실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분할 매수했고 올라갈 때도 계속 일부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한 3개를 모았습니다. 근데 좀 팔아가지고 한 개까지 떨어졌다가 또 나중에 또 추가로 막 오르다가 또 떨어지길래 그때 2개를 더 사서 다시 3개가 됐었죠.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기요사키 옹이 생각보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인사이트가 되게 깊더라고요. 제가 기요사키를 좋아하다 보니까 제 영상에도 부자 아빠 가난 아빠 그 요약본도 막 있고 좀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잖아요. 기요사키 아저씨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대체로 다 맞더라고요. 근데 하나는 계속 틀리고 있어요. 이분이 2011년부터 미국 증시 버블이다. 이거 언제든 꺼질 수 있다. 마이너스 70%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좀 앵무새처럼 계속 하락무새죠. 하락무새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다 틀리더라. 미국 지금 뭐 다 돌파했죠. 나스닥, 뭐 S&P, 다우지수 뭐 그냥 다 신고가, 올타임 하이라고 하죠. 신고가 계속 돌파하고 있죠. 이거는 좀 다 틀리더라고요. 어차피 뭐 미국 주식은 저는 크게 관심이 있진 않으니까 저는 주로 이렇게 코인하고 코인도 지금은 비트코인 위주인데 향후에 알트도 조금씩은 살 거예요. 코인하고 전 부동산 이쪽 위주로만 투자를 좀 많이 하는 편이니까 주식도 조금 하긴 합니다. 주식도 뭐 이것저것 다 하면 1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식은 제 주력은 아니고 주식은 그냥 격가지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생각하는 결국에 에셋 파킹은 다 부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찌됐든 기요사키 옹이 말하는 게 대체로 맞더라고요. 요즘에 기요사키 옹은 금을 원래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이분이. 저는 뭐 금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금은 앞으로 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앞으로 좀 더 유망하다, 오를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이대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이 하락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횡보 정도 할 것 같고 비트코인은 단기로 봐도 좋고 중기로 봐도 좋고 장기로 봐도 좋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앞으로 뭐 투자하고자 하는 전략이 이렇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저는 코인과 부동산을 같이 한다고 했잖아요. 코인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를 같이 하면 장점이 진짜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21년에 솔라나랑 루나로 알트죠. 이걸로 그때는 비트코인 수익은 뭐 조금 있긴 있었는데 미미했어요. 네, 그거는 뭐 크지 않았고 솔라나하고 루나로 알트코인이죠. 네, 이걸로 꽤 많이 벌었어요. 대략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샀다 팔았다를 막 이렇게 하니까 대략 한 1억 안팎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돈으로 2021년 12월에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매수 타이밍은 10월쯤이었던 것 같고 12월에 그러니까 잔금을 낸 거죠. 잔금 낼 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부동산 잔금을 내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은 제주도에 집을 샀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재건축 연한이 지난 30년 구축인 오션뷰의 제주도 아파트를 샀어요. 이걸 샀는데 잔금을 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돈으로 잔금을 냈거든요. 뭐 사실 그 뒤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코인이 이제 떨어질 거니까 팔아갖고 집 사야겠다. 이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 뭐 우리 결과는 우리가 다 사실 알고 있어요. 보니까 솔라나의 고점이 한 11월 7일쯤이죠. 사실 요쯤에 판 건 아니었던 것 같고 한번 좀 떨어지고 한 요 근방이었어요. 네. 정확한 날짜가 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한 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쯤에 매도를 했어요. 왜 매도했냐? 잔금 쳐야 되니까. 부동산 잔금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는 뒤에 결과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게 거의 뭐 200불을 하던 게 지금 20불까지 떨어졌잖아요. 10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사실 얘는 한 20분의 1 토막 이상 났어요. 엄청 깨졌거든요. 근데 부동산 사느라 이걸 매도한 돈을 넣었기 때문에 저는 탈출을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 잔금을 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팔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신이 도왔죠. 네,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11월 30일 날 잔금을 받았네요. 네, 아파트를 매도를 한 거를 잔금 받았어요. 그럼 잔금 받으면 또 돈이 들어오잖아요. 한 11월 30일쯤이 제가 찾아보니까 요쯤에 잔금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때 비트코인을 더 샀어요. 네, 그래서 한 개 정도 더 산 것 같아요. 네, 플러스 한 개가 됐죠. 정말 뭐 제 생각에는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매도해서 이때 샀더니 또 조금 올랐잖아요. 뭐 앞으로 뭐 더 오를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코인만 하는 거는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코인만 하면은 이게 완전히 두드러 맞을 수 있거든요. 진짜 세게 맞습니다. 너무 아파요. 이 비트코인이 대장주인데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엄청나게 두드러 맞았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78%래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코인만 할 줄 알면 나중에 뒤가 없어요. 그리고 코인으로 수익을 얻었다면은 그 수익금을 잘 투자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얻으면 결국에는 부동산 쪽으로 에셋 파킹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셋 파킹이 뭐냐면 내 자산을 집어 넣을 곳, 뭐 요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매우 좋은 자산인 건 맞는데, 근데 비트코인은 등락이 꽤 있잖아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등락이? 그러니까 이거는 좀 스트레스가 좀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 20년 동안 갖고 있을 거야. 그 어플 지우고 그냥 안 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가능하다면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부동산 쪽으로 갈아타면은 요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 다 팔진 않고 반 정도는 부동산으로 갈아탈 생각이거든요. 그럼 어디 부동산이 좋냐? 저는 단연코 서울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부동산은 앞으로도 저는 유망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서울 부동산에 언제쯤 들어갈 예정이냐? 그러니까 솔직히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어렵잖아요. 뭐 억대의 돈을 현금으로 갖고 있으면 무언가 자꾸 쓰고 싶고 소비하고 싶어지거든요. 뭐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막 부모님 효도 관광 시켜드리고 싶기도 하고 차 바꾸고 싶기도 하고 여러모로 씀씀이가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추천드리진 않고 비트코인을 매도한다 혹은 코인을 매도한다. 그래서 수익이 났다. 현금이 생겼다 하면은 서울 부동산을 매수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언제 매수하냐? 저는 2025년에 코인을 팔고
언제쯤 정리할지는 제가 조금 있다가 코인 매도 타이밍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네, 매수는 반감기 전에 하자라고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지금 알트코인 살 때에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알트코인도 저도 사긴 살 건데 지금은 아닙니다. 또 사더라도 알트코인은 좀 소액으로 살 거예요. 뭐 비트코인처럼 억대로 뭐 사거나 하진 않을 거예요. 하여튼 이때는 좀 서울 부동산을 매수할 시기다. 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자세하게 좀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반감기를 먼저 좀 볼게요. 제가 참고하는 거는 지난 반감기를 많이 참고하고 있으니까 2020년 요맘때쯤이 반감기였거든요. 지난번에는 좀 독특한 상황이었죠. 코로나 때문에 엄청나게 큰 폭의 하락이 있었으니까 반감기 직전에. 이번에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럴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요, 저는. 왜 적냐? 비트코인 현물 ETF가 진짜 파워가 대단한 것 같아요. 거의 매일같이 뭐 한 3억 달러, 4억 달러 계속 들어오거든요. 4억 달러면은 한 5천억이 매일매일 들어오는 겁니다. 많게는 뭐 한 1조 정도? 5천억에서 1조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은 오늘 주말이잖아요. 토요일이잖아요. 미국에 장이 안 열립니다. 따라서 ETF 판매도 안 되겠죠. ETF가 판매가 안 되니까 자금 순이입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동안 좀 많이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조금 떨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조금 떨어지다가 다음 주 주중이 되면은 또 ETF 자금이 좀 들어오면서 다시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뭐 생각하는데 그건 뭐 그냥 제 뇌피셜일 뿐이고 어떻게 될지는 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어찌됐든 큰 폭의 하락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지난 반감기를 봤을 때 이게 이번 반감기는 한 이쯤 될 겁니다. 한 4월 17일쯤? 네, 요 정도 보고 있어요. 네, 요쯤에가 반감기가 있을 텐데, 요때까지 기간이 좀 남았죠. 뭐, 떨어져서 반감기를 맞을지, 뭐, 아니면 지금보다 훨씬 올라가면서 맞을지, 뭐, 그거는 네, 제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네, 지난 반감기하고는 확연히 좀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지난 반감기 때는 그렇게 막 오르거나 하지 않았거든요. 반감기 지나고 뭐 요 정도였는데, 좀 상승이 좀 빨라진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긴 해요. 요때도 많이 오르긴 했거든요. 6,400에서 10,000달러까지 올랐으니까 반감기 전에 큰 폭으로 오르고 크게 꼬꾸라졌죠. 근데 이거는 코로나 때문이었는데 뭐 올해도 무언가 이슈가 터질 수 있죠. 네, 뭐 갑자기 은행권이 파산해서 경제 위기가 닥칠 수도 있죠. 뭐 그건 모르는 겁니다. 네, 언제든 저는 돌발 악재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돌발 악재로 마이너스 20% 아니면 좀 심하게는 마이너스 30% 뭐 이렇게 막 나오면은 그거는 저는 매수 찬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네, 요게 과거가 말해주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팍 꼬꾸라졌지만 그 뒤로 우리는 결과를 알지만 그 뒤로 어떻게 됐나 보세요.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고 칩시다. 저점에 샀다고 치면은 여기까지 올랐잖아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이거를 누리고 싶은 거죠. 제 마음은, 제 욕심은. 그래서 요 근처일 수도 있으니까 떨어졌을 때 사든 지금 사든 아니면 조금 올라서 사든 저는 솔직히 거기서 거기라고 생각해요. 뭐 그렇게 차이 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금 뭐 저는 0.01개씩 사니까 전에는 60만 원이 들었고 지금은 한 71만 원 정도 들거든요. 한 10만 원 정도 더 들긴 하는데 그냥 저는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나중에 2억이 됐을 때는 이만큼 살 때 한 200만 원이 든다는 소리거든요. 60만 원, 70만 원 들이고 사갖고 나중에 내년 이맘때 200만 원에 팔면 저는 그 정도면 나쁘지 않다. 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좀 가져간 다음에 요때에는 일부 매도를 할 거예요. 고점에는 못 팔겠죠. 근데 느낌상 이건 뇌피셜입니다. 조금 많이 빨라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이 보셔도 그렇지 않나요? 반감기가 오지도 않았는데 이만큼이 벌써 올랐잖아요. 이렇게 좀 많이 올랐으니까 조금 당겨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반감기 전에 큰 폭으로 빠지는 거는 현물 ETF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모든 투자 자산이 마찬가지지만 오르기만 하는 자산은 없거든요. 그러면 물론 정고점은 월등하게 돌파할 거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좀 불장이 좀 상승장이 좀 일찍 왔잖아요. 23년 초부터 막 계속 물론 조정이 중간중간 조금 있긴 했지만 뭐 말도 안 되게 쭉 빠진 게 없잖아요. 계속
제가 느끼기에는 이 정도면 원사이드하게 오르는 것 같거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큰 조정 없이 이렇게 오르면 큰 폭의 하락을 좀 갖고 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좀 불장이 시작된 건가? 이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생각했던 여기가 반감기 선이고요. 여기가 제가 원래 생각했던 고점이거든요. 그러니까 2025년 한 10월쯤 이쯤에 고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 반감기 전에도 이미 사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이게 한 24,000 정도거든요. 이때 이미 좀 100% 올랐고 여기 때도 거의 100% 오른 상태인데 저점 대비해서 지금 벌써 200%가 이상 올라간 상태거든요. 반감기도 안 됐는데 그래서 불장이 어느 정도 조금 출발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당겨진 게 아닌가, 불장 자체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때부터 불장이 어느 정도 시작됐을 수도 있겠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요때가 한 23년 한 10월, 11월 이쯤이거든요. 그러면 원래는 제가 예측했던 거는 24년 한 4월 반감기 이후부터 좀 불장이 올 것 같았는데 4월이나 5월 시간이 대략 한 5개월, 6개월 정도 당겨졌잖아요. 오르기 시작하는 시간 자체가 명백하게 좀 당겨진 것 같아요. 제가 친한 동생이랑도 좀 얘기해봤는데 이거 좀 당겨진 느낌이 확실히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불장이 좀 시작했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거를 좀 당기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냐면은 한 내년 상반기 중으로 한 요때까지로 좀 당기려고 좀 생각 중입니다. 물론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데 뭐 큰 폭의 조정이 나오면 좀 더 갈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큰 이렇다 할 조정 없이 많이 상승을 하면은 여기를 전후해서 일부 매도를 좀 일찌감치 시작할 생각입니다. 진짜 불장이 좀 세게 오면은 최대한 당겨지면은 내년 초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한 1월에서 2월 요렇게까지도 땡겨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제 생각에 한 25년 6월 요때까지로는 충분히 당겨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보다는 조금 일찍 정리를 시작할 거예요. 매수도 좀 일찍 시작했고 오른 것도 좀 일찍 됐고 매도도 좀 일찍 그러면 당겨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미 충분히 올라왔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뭐 이미 2억이 됐는데 더 갖고 있으면은 한 10월까지 한 3억은 되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쯤에 다 정리하진 않겠지만 좀 반 정도 판다 그랬잖아요. 뭐 더 올라주면 뭐 더 고맙죠. 하지만 이때부터 좀 매도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억이 어디냐면 대략 한 이쯤 되는 수준이에요. 네, 정고점이 여기인데 뭐 해서 막 여기까지 올랐는데 더 오를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이 정도면 좀 많이 먹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좀 매도해도 괜찮지 않겠어요? 네, 제가 만약에 평균 단가가 4천만 원이라고 생각하면은 2억까지 오르면은 5배, 400% 수익이거든요. 요 정도면 좀 배 터지게 먹은 거잖아요. 좀 분할 매도를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또 이렇게 서울 부동산 사잖아요. 서울 부동산에 투자하니까 또 부동산이 또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끝까지 다 먹는 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투자 자산이든. 그래서 이것도 바닥권이다 싶으면 그냥 매수하면 되고 여기도 거의 어깨 이상 됐다 싶으면은 그냥 분할 매도 시작해서 좀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존에 작년에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는 조금 빨라지고 있는 것 같다. 좀 그 시기가 전반적으로 당겨지고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코인으로 얻은 수익은 당연히 저는 부동산 위주로 투자를 할 거예요. 제 생각에 지금 현재 상장된 코인 중에는 미친듯이 오를 알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걸 살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되게 많이 오른 코인은 대체로 요때쯤 상장을 해요. 요때쯤 상장되는 알트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때 상승해서 미친듯이 오르는 거죠. 네. 적게는 한 10배, 좀 많게는 한 100배, 뭐 요 정도 오르거든요. 근데 100배를 먹는 거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고 그리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저는 한 5배에서 10배 정도를 노리고 투자할 거예요. 요 정도 투자할 만한 코인들은 사실 찾기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 100배를 벌려면요. 초기에 들어가야 돼요. 검증이 안 됐을 때.
검증이 안 됐을 때 들어가면 물론 100배를 벌 가능성도 있지만 빵원이 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100배를 노리고 투자하기보다는 단기 투자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저 알트는 요때 다 정리할 겁니다. 전량 매도. 25년 중으로 전량 매도할 거예요. 25년 이후에도 가져갈 알트, 뭐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다 팔 거예요. 25년 중에는 25년 몇 월이 될진 모르겠지만 분할 매도 하겠죠. 분할 매도해서 저는 다 팔 생각입니다. 매수는 언제 할 거냐?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알트를 좀 적극적으로 사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몇 개 정도 코인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야기를 해주다 마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미 현존하는 알트 중에는 나중에 100배 가는 코인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중에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아직 적극적으로 투자는 못 하겠습니다. 뭐 지금 있는 코인 중에서 100배 갈 코인이 있을 수도 있죠. 아직 초기니까. 근데 그거는 좀 속아내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뭐 한 10,000원어치, 뭐 한 20,000원어치, 뭐 요 정도 산 코인들은 조금 있어요. 업비트에서 조금 샀고, 뭐 세이나 수이, 뭐 이거 10,000원어치, 20,000원어치 샀는데 이게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왜 근데 10,000원만 샀냐? 모르니까 좀 지켜보려고. 얘네들은 좀 보초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세이 10개랑 수이 10개 샀습니다. 여러분도 욕심내지 마시고 10개만 사보세요. 10개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볼 수 있으니까 10개만 매수하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트 추천은 아니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제가 조건들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4가지 조건을 말씀드렸죠. 근데 4번은 업비트 상장이 안 돼 있으면 더 좋단데 안 돼 있어도 괜찮긴 하다고 했잖아요. 여기 세이랑 수이는 업비트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매수가 쉽잖아요. 한 10개씩 일단 제가 한번 사봤습니다. 그래서 가격 추이를 좀 볼 거예요. 얘가 뭐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지금 시세 대비 얼마나 이렇게 뭐 부러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해서 나중에 뭐 아직 100만원 뭐 이렇게 투자하진 않았어요. 매우 소액으로 10,000원, 20,000원 햄버거 값 정도로 일단 투자를 해봤습니다. 나중에 지켜보려고 저는 이거를 10,000원, 20,000원 샀고 좀 지켜보려고 하는 중이다. 네, 요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들 중에서 10배 오를 것 같다, 그것까진 모르겠어요. 네. 나중에 뭐 제 생각에 조금 오를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10,000원이라도 샀겠죠.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 확신은 저도 없어요. 네. 저도 뭐 확신이 있었으면 더 많이 샀겠죠. 그러면 확신은 언제 있냐? 뭐 그건 저도 모르죠. 이때 신생 코인이 나올 거고, 저는 일단 비트코인이 정고점을 좀 넘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고점을 넘겼다가 한번 세게 부러지는 날이 있을 거예요. 네, 저는 그때 알트를 좀 대량으로 살 생각입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한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하락을 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 1억까지 갔어요. 1억까지 갔던 비트코인이 다시 지금 시세로 7천만원까지 떨어진다.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있으면은 알트는 뭐 한 마이너스 50%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때 살 생각이라고요. 그래야 10배 수익이 나옵니다. 10배 수익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데 신고가에 매수해서 10배 가는 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한번 크게 부러진 다음에 그 다음에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요때에는 100만원 정도씩 매수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진짜 확신이 있으면 1,000만원어치 살 수도 있는데, 저는 알트에 한 가지 알트에 1,000만원 넣는 거 솔직히 좀 무섭더라고요. 알트는 저는 다 스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나중에 다 언제든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녀석들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한 100만원 정도 복권 산다 생각하고 투자를 하고, 한 내년에 한 6월이나 아니면 뭐 상반기나 하반기 중에 좀 정리를 다 해버릴 생각입니다. 다 수익 실현하고 그 돈으로 서울 부동산을 매수를 할 생각이에요. 이게 제 알트코인 투자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종목을 제가 뭐 장기 투자할 종목을 모르겠어요. 네, 저도 뭐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지금 현재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계속 필터링 하면서 찾고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이렇다 할 코인이 눈에 확 띄는 거는 솔직히 아직은 없어요. 나중에 좀 더 두고 봐야겠죠. 저는 솔직히 한 요때 시점부터는 작년 11월이죠. 한 23년 11월부터는 불장이 좀 시작된 거 아닌가 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안 왔을 수도 있죠. 미친 불장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좀
명백한 상승장은 좀 이미 출발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못해도 한 요때는 좀 불장이 좀 이 기간은 요 기간부터 요 기간까지는 불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코인에 불장이 오면 이 불이 그 활발타이언 파이어 불이 아니라 보통은 이 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황소 이야기죠. 황소의 뿔이 이렇게 위로 상승하잖아요. 이렇게 상승하는 곡선을 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불장, 그러니까 영어랑 한자어랑 합성어인데, 이런 불장이 오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상품군들 있죠. 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 그 어떤 자산하고 비교를 해봐도 코인 불장이 가장 강력합니다. 그래서 코인 불장 강력하기 때문에 소액으로 투자해도 꽤 고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진짜 중요한 건데 소액으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고수익을 기대하고 이게 진짜 리스크가 어마어마하거든요. 만약에 몰빵을 했다. 뭐 제가 아까 뭐 알트 뭐 2개 알려드렸는데 그거를 투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진짜 뭐 그렇게만 얘기해도 막 뭐 1,000만 원 들어갔어요. 막 이러면 진짜 곤란해요. 이렇게 몰빵 투자하면은 끝은 정해져 있어요. 망합니다. 이번에는 뭐 어떻게 운 좋아서 벌 수도 있겠지만 다음번엔 망합니다. 그러니까 몰빵 투자는 항상 망하는 지름길이니까 투자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내가 뭔가 좋다고 생각을 해도 뭐 10만원씩 분할 매수 열흘 동안 하거나 어찌됐든 좀 분할해서 매수하는 거를 좀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좀 검증이 된 데에다가 돈을 묻기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몰빵해서 왕창 사고 이런 식으로는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제가 뭐 그렇다고 알트코인 이거 사세요 찍어주거나 뭐 하진 않습니다. 찾는 법을 다 알려드렸잖아요. 그거에 맞게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코인 생기초에서도 제가 직접적으로 막 찍어드리거나 하진 않아요. 그거는 정말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찍어드려서 뭐 운 좋아서 오를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오른다고 해서 뭐 본인한테 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남 말 듣고 투자하는 거는 벌어도 문제예요, 사실. 그럼 또 남의 그런 사람들도 찾아다니게 되니까 그런 투자보다는 내가 찾는 법을 익혀야 돼요. 내가 찾아서 내가 수익을 얻게 되면 그건 내 내공이 되거든요. 그럼 다음 불장 때 또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좀 명심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의지하면 큰 돈을 벌 수 없어요. 결국에는 내가 공부해야 됩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상승률이 제일 큰 건 코인이니까 기회가 있는 거는 좀 확실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인으로 만약에 10배를 벌 수 있는 코인, 전 한 번에 100배짜리는 솔직히 찾기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10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코인 한 2개를 찾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타이밍이 다를 때. 그러면 한 코인으로 만약에 100만원을 투자했는데 1000만원이 됐고, 또 하나의 코인으로 1000만원 투자해서 1억이 되면, 이러면 정말 유의미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런 시장이 지금부터 이미 시작됐다고 생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시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너무 설레이고 있습니다. 가슴이 너무 설레요. 돈 많이 벌면 뭐 해야 되지? 막 이런 쓸데없는 상상하면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제가 뭐 이렇게 전 재산을 몰빵하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나름 되게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좀 안정적으로 리스크 관리 하시면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를 안 하는 투자는 결국엔 다 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단타치고 샀다 팔았다 이거를 지금 계속하는 건 되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린 전업 트레이더가 아니잖아요. 코인 전업 트레이더들은 뭐 하루에도 샀다 팔았다 막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전업 트레이더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좀 쉴 수 있잖아요. 매수하기 애매한 시장에서는 쉴 수 있잖아요. 오늘은 살 게 없어. 그럼 오늘 안 사면 되거든요. 한 달에 한 2-3번만 사면 되잖아요. 근데 트레이더는 매일매일 사야 되거든요. 뭐라도 사야 되거든요. 그러면 손해볼 가능성이 훨씬 크겠죠.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확실할 때만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잘 안 사요. 뭐 한 달에 한 번 살까 말까? 뭐 한 2달에 한 번 살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불장이 오고 하면은 비트코인 매일 사는 거는 그냥 와이프가 알아서 사는 거고, 저는 이렇게 늘 사거나 하진 않아요. 아까 조금 떨어졌길래 제 계좌도 아주 조금 더 샀어요.
아까 이렇게 조금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 나눠가지고 요때 한 번, 요때 한 번, 뭐 요 정도 한 두 번 정도 더 샀습니다. 그리고 한 여기쯤에 걸어놨어요. 여기까지 떨어지면 네, 좀 매수가 되도록 걸어놨는데 여기까지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는 뭐 사실 모르죠. 한 49,900인가? 5만 달러 약간 밑에다가 걸어놨습니다. 여기까지 되면은 좀 사고 더 떨어질 수 있죠. 그럼 또 여기다 또 걸어놓을 거예요. 한 48,000 정도에. 그러면 또 사고. 그러니까 매물대를 좀 알아야 돼요. 뭐 요런 것들을 매물대라고 하거든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는 뜻이니까 요런 데다가 저는 이렇게 매수를 좀 걸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체결이 되면은 되니까 그럼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00만 원짜리를 70만 원에 살 수 있는 기회니까 더 싸게 사면은 뭐 한 65만 원 뭐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걸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요럴 때에는 조금씩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몰빵은 진짜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그냥 사야 된다고 생각할 때 그냥 비트코인 한 개 통째로 사버릴 걸. 지금 괜히 분할 매수해갖고 가격이 올라갔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만약에 매수하기 시작했는데 한 개를 통째로 샀는데 쭉 떨어졌다면, 그럼 너무 속상하지 않으셨겠어요?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났을 때, 아, 승인 됐구나. 이제 됐다. 해갖고, 비트코인 한 개를 이때 그냥 질렀다고 치죠. 지르자마자 20%가 떨어졌잖아요. 이게 말이 20%지 만약에 한 7천만 원을 샀다고 치면은 20% 떨어지면은 1,4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나는 거거든요. 이거 진짜 되게 속상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분할 매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타이밍에 좀 떨어지니까 한 개 통째로 살까?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한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떨어진다가 아닙니다. 떨어질 수도 있답니다. 뭐 제가 예측이 안 되니까 저도 분할해서 계속 사고 있잖아요. 아까 인증했잖아요. 100분의 1개씩 비트코인 계속 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에다가 성정길로 검색을 하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여기 블로그 들어가셔서 제가 코인 생기주 6기 모집 뭐 이렇게 올렸잖아요. 코인 강의 원래 2월에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일정이 안 나와서 3월로 조금 미루게 됐습니다. 3월 7일, 3월 14일에 줌으로 실시간으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수강료는 10만원입니다. 뭐 최저가로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보자 대상으로 하는 매우 쉬운 강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초보자도 가능한가요? 네, 다 가능하십니다. 현물 투자, 선물 투자 뭐 다 배울 거예요. 계좌 개설부터 하긴 할 텐데 이거는 1주차에 들어가진 않고 미리 톡방 입장을 시켜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계좌를 좀 만들어야 됩니다. 수강 신청하신 분들은 일단 최소한 K뱅크 계좌는 미리 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도 계좌를 좀 만들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다가 막히는 부분 있으면 톡방에서 질문하시면 저희가 뭐 답변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7일부터 이렇게 2주 동안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강의는 2주만 하지만 톡방 통해서 이게 질의응답이나 뭐 소통은 2달 동안 할 예정이에요. 강의도 2달간 무제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강의 신청은 지금부터 받고 있습니다. 여기 수강 신청 바로 가기에서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이 신청해 주세요.